예, 무일주입니다. 무토는 이제 뭐 의미하는 게 천간 무토는 이제 뭐 큰 산도 의미하고 예, 뭐 큰 들판, 아주 큰 이제 어떤 초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오화는 이제 말이잖아요. 오화는 말. 그러니까 이제 그 자의적인 그러니까 이 말뜻이 이제 큰 어떤 그런 산에 쫙 그 들판이 펼쳐지고 이제 그 초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그 달리는 그 말입니다. 되게 그 말이 이제 열정적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막 빨리 달리는 그런 어떤 급한 어떤 그런 속성이 있죠. 그래서 뭐 무호일주가 기본적으로 뭐 이제 십유성상 또 왕지입니다. 뭐 아주 강하죠. 뭐 말도 못하게 강합니다. 일단 뭐 이 뜻으로만 봐도 뭐 이제 들판을 달리는 어떤 그 야생마 뭐 이제 5월이면은 또 한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푸른 초목이 우거진 어떤 그런 산 앞으로 쫙 펼쳐진 어떤 초원이 연상되는 어떤 그런 넓은 어떤 들판을 달리는 그 야생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굉장히 좀 정열적이고 또 야성미 넘치는 그런 아주 그냥 시식한 어떤 기상이 느껴지는 그런 무호일주입니다. 무호일주 뭐 실제 보면 아주 뭐 대단합니다. 자존심 엄청나게 강하고 그다음에 정열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어떤 그 추진력도 좀 강하죠. 오화는 이제 그 뭐 오화가 의미하는 거는 뭐 횃불 뭐 그리고 이제 뭐 옛날에 좀 뭐 봉화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건데 이 불을 계속 어떤 이제 그 떼는 거잖아요. 그 이게 무토가 의미하는 거는 또 이제 산이 또 산도 되지만 뭐 이제 그 가마 있잖아요. 뭐 예전에 그 도자기 굽는 가마도 될 수가 있죠. 이제 그 가마는 다 흙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불로 이제 막 그 떼는 어떤 그런 그 큰 어떤 도자기 굽는 가마도 이제 연상시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로 치면 이제 뭐 부엌에서 그 옛날에 그 붓두막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그 장작을 막 떼가지고 밥 해 먹듯이 그런 건데, 그러한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담아놓는 어떤 큰 어떤 그 산, 아니면 큰 어떤 그 뭐 가마, 이런 거니까, 이 무호일주는 굉장히 열이 굉장히 많겠죠. 막 이렇게 불을 떼는 어떤 장작에서 불을 떼는 열기를 일정 부분 가둬놓는 거니까 굉장히 열기가 많습니다. 정열이 좀 강하고, 그리고 이제 천간 지지가 전부 이제 양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무토, 뭐, 오화. 이제 뭐, 오화가 음이냐 양이냐 봤을 때 이건 이제 체와 영이 바뀌는 거죠. 자수하고 해수하고 그 다음에 사화하고 하는 바뀌죠. 자수하고 해수하고 사화하고 오화는 이건 체와 용이 이제 바뀝니다. 체와 용,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양인데 쓰일 때는 음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음인데 쓰일 때는 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오화 안에 이 그 정화가 있잖아요. 정화는 이거는 음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그 채적으로는 오화는 양이지만 지장간에 정화가 이제 전기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형이 바뀌는 거죠. 요거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양의 지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음으로 쓰이는 이제 그 지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천간지지가 다 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무호일주는 뭐 음적인 속성은 전혀 없죠. 양 중에서도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할 뿐더러 특히 이제 무토가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자존심이 좀 강한데, 물론 이제 자존심이 강한 일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무토가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묵직한 어떤 그런 자존심이거든요. 잘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존심. 그 무토, 기토, 특히 기토는 뭐 음이지만 무토는 똑같은 뭐 자존심 강한 일간이 많죠. 갑일간도 굉장히 자존심 강하고 뭐 무병이 다 이제 강한데 무토는 굉장히 좀 묵직하게 좀 이제 어떤 고집이 좀 있습니다. 은근하게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무토가 의미하는 게 큰 산을 의미하잖아요. 뭐 큰 산이 아주 그냥 즉각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양점이지만 아주 그냥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제 어떤 자존심이 좀 강하다. 그런데 이 무오일주는 속으로 이렇게 막 은근하게 담아놓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그 내면적인 것도 잘 또 밝히기도 하죠. 일단 무오가 이제 한여름에 어떤 큰 산이기 때문에 막 초목이 막 다 이제는 왕성하게 이제 일어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다 드러내는 어떤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 무오일주가 이제 뭐 자존심도 강하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꽁하고 어떤 그런 그런 마음은 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승부욕이 또 강하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말을 의미니까 말이 승부욕이 엄청 강하잖아요. 뭐 경주마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경마자 같은데 가서 이제 뭐 저는 안 가봤지만 뭐 경마장의 어떤 그런 말들이 다 뭐 등수 안에 들어야 자기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그 무오일주가 또 겁재를 또 이제 그 왕궁에 깔았기 때문에 일단 겁재를 왕궁에 깔고 있다 그러면 되게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승부욕이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뇌가 이제 이것도 정인을 또 깔고 있죠. 이게 정화가 정인이기 때문에 정인이 이제 인성인데 인성이 학업이나 명예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왕궁에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 학습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전략가인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전략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오일주가 이제 이게 그 양인이 되는데요. 지금 양인이 이제 양인이 되는 그 양자가 이게 이제 그 양양자잖아요. 양을 이제 칼로 이렇게 내리치는 그런 거 이게 이제 양인살이라고도 하죠. 양인살이라고 하는데 양인이라는 건 이제 칼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치면 권력인 거죠. 뭐 예전에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이 다 긴 칼을 들고 이제 그렇게 그 생사를 다 주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직업을 가진 그런 양인인데 그 양인이기 때문에 무오일주가 이제 그 양인으로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좀 센 겁니다. 지금 양인이 60개 일주 중에 이제 그 3개가 있죠. 음으로 된 양인은 좀 양인의 역할이 좀 약하고 이제 좀 양의 어떤 양이 그러면 이제 임자하고 이제 무오 그다음에 병호가 되겠죠. 요거 이제 3개가 이제 양인입니다. 양인인데 이걸 이제 오늘 이제 무오인데 그 무일간이 5월에 태어났으면 양인격이 되는 거고요. 무오 1에 태어났으면 일인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무오는 오늘 이제 무오일주니까 이건 일인격이 됩니다. 일인격. 무오일주는 1인격이 되는 거고 무토일간이 5월에 태어났다. 5월. 그러면 이제 양인격이 되는 거예요. 양인격. 그래서 이제 양인격하고 1인격하고 이제 뭐가 틀리냐 보면 사실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하다. 근데 이제 양인격이 좀 더 강하죠. 양인의 어떤 그 성격에. 일단은 사주 명리학이 그 월지가 가장 중요한 그 바탕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일간 이주의 잡형 명리가 예전에 1500년 이상
연주를 위주로 이제 그 사주를 보고 왔다면 자평명리학 이후로는 일간 위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그 일간이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월입니다. 월. 그 태어난 월이 이제 한 달 동안인데 그 한 달 동안의 어떤 기가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기를 잠깐 흡입을 하는 아기가 태어나와서 딱 이걸 열 때 가장 먼저 기운을 받는 거는 월입니다. 월에서 가장 먼저 기운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날. 그래서 지금 뭐 5월인데 5월이라는 거는 이제 월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좀 세게 이제 그 기운을 받는 거죠. 한여름의 기운을 받는 거지만 요 날은 한겨울에도 오라고 하는 그 날이 있죠. 한겨울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일인격이지만 양인격보다는 조금 일인격은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이 일인격은 굉장히 셉니다. 양인의 어떤 뭐 양인격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뭐 그 수준에 갑니다. 실제 임자일주 보면 굉장히 세죠. 임자일주도 뭐 체격도 좋지만 아주 그냥 그 배포도 있고 생각하는 어떤 그 포용력도 있고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무오일주는 뭐 열기가 막 쫙 가둬둔 어떤 그런 그 양인격의 사주로 볼 수 있는 거죠. 경호일주는 그야말로 뭐 다 그냥 불덩어리잖아요. 뭐 엄청나게 이거는 그냥 저돌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냥 엄청나게 강하죠. 화일이 이런 어떤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뭐 이 양인이 가지고 있는 양인이 이제 지지에 이제 겁재를 깔고 있는 일주잖아요. 그 겁재를 깔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이제 겁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겁재를 깔고 있는 어떤 그 일주는 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욕심이 좀 강합니다. 욕심. 특히 이제 어떤 재물욕도 강하고, 겁재가 재물을 이제 이렇게 어거지로 강탈해 오는 어떤 그런 뜻이죠. 겁재.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양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강한데, 이게 이제 업상대체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양인이 이제 칼을 들고 이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센 어떤 그런 그 살이죠. 양인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업상대체가 업상대체라고 이제 졌습니다. 업상대체라는 게 이제 이건 업이라는 거는 직업이잖아요. 이 직업에 대한 물상을 대체 바꾼다는 거죠.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액땜인데 이게 양인이 너무 이제 강하니까 아예 뭐냐면 이 양인다운 직업을 택하는 거죠. 양인다운.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사여탈이랄지 뭐 아주 그냥 이 양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좀 강인함, 아주 강폭함, 뭐 이런 어떤 좀 너무너무 강한 어떤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직업 자체를 갖다가 그쪽으로 택하게 되면 이 양인의 어떤 그 좀 흉폭한 어떤 그런 기질, 아니면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의미를 대체한다. 그래서 이제 액땜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군인, 경찰,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종교, 이쪽 계통이 좀 세잖아요, 직업이. 뭐, 군인 세잖아, 경찰 세고. 그 다음에 뭐, 의사 선생님 뭐, 칼 들고, 진짜 환자 그 생사여탈을 갖다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교도 다 뭐냐면, 뭐, 목사님이나 스님이나 뭐, 천주교의 뭐, 신부님이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생사여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명을 주관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뭐, 종교인, 뭐 이런 역술인도 좀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무오일주가 이렇게 그 사주 원국에 관성을 좀 잘 갖추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삶이 좀 빡빡합니다. 무오일주가 굉장히 좀 세고 정열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자존심 강하고 고집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직사회에 잘 적응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주에 관성이 좀 잘만 자리 잡으면 아주 대성할 수 있는 또 일주가 무오일주입니다. 그 양인이라는 거는 이제 양인이 어떤 가진 어떤 그런 그 강하기 때문에 양인이 필요한 거는 편관입니다. 편관. 그 편관이 사실 뭐냐면 그 사흉신이잖아요. 그 편관을 흉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인한테만은 이게 길성이 될 수 있습니다. 좋게 그 작용을 합니다. 편관이. 왜냐하면 편관은 누르는 거잖아요. 감시를 하고 양인의 어떤 그런 아주 안 좋은 어떤 그런 센 기운을 편관이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 무오일주가 이 간목을 천간에만 잘 갖추어져 있고 이런 직업을 택한다. 뭐 이런 쪽도 괜찮죠. 그러면 아주 조직사회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게 무오일주인 반면에 관선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있는 관선이 좀 깨져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쪽 계통으로 안 나갔다 한다 그러면 무오일주가 아주 좀 삶이 좀 팍팍합니다. 그런 걸 좀 이중적으로 좀 이렇게 잘 살펴봐야 돼요. 무오일주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거든요. 무오일주가 가진 어떤 좋은 점, 추진력 있고 아주 강한 어떤 기운, 활동성, 그 다음에 정말 뭐 이런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그 힘들이 이런 기운을 택해가지고 잘 발휘를 하면 성공을 하는 거지만 이쪽 계통으로 안 가고 다른 어떤 그냥 평범한 어떤 그런 뭐 직장이랄지 아니면 뭐 그냥 전문직이 아닌 그냥 일반화된 어떤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양인의 어떤 안 좋은 어떤 그런 특성들이 좀 도출이 돼가지고 좀 삶이 좀 이렇게 식욕이 좀 풍부하고 괜찮게 흘러가는 그런 그 삶이 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양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출세 제한력입니다. 양인이 어떤 특성이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거 1인격이기 때문에 아까 뭐 병호일주나 아니면 임자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주가 잘 나가면 잘 나가는데 한 번 또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쪽에 어떤 직업을 잘 가질 필요가 있겠다. 무오일주는 그런 걸 좀 살펴서 이제 사주 그 감명을 해주면 굉장히 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지지의 지장간을 보시면 이제 편인, 겁재, 정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오일주가 안 그래도 이게 굉장히 양인에다가 이제 왕지를 깔았는데 다 도와주는 것밖에 없죠. 인성, 뭐 병화 이렇게 무토 생해줘, 정화 이쪽 생해줘, 또 겁재 또 같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의 기운이 엄청나게 센 거죠.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이 무오일주가. 정력도 돼요. 정력도. 오가 의미하는 게 또 현침이잖아요. 현침이 의미하는 건 또 굉장히 이제 손재주도 좋아요. 그래서 뭐 글씨도 좀 잘 쓰는 분도 많고, 또 이 오화가 이제 그 도화잖아요. 끼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무오일주가 뭐 체육계통이나 아니면 예술계통 쪽으로 나와도 이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체육이나 예술계통. 실제 뭐 체육 쪽에도 이렇게 무오일주가 또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화가 그 갖고 있는 어떤 자의적인 어떤 특성을 봤을 때 이것도 뭐냐면 이제 굉장히 어떤 이 정력하고 관계가 된다. 무오일주. 그래서 이제 무오일주는 남과 여를 다 떠나서 이 이성관계를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셉니다. 이게 엄청 세요. 남과 여를 떠나서. 그 센 이유가 이게 지금 불로 막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딱 열기를 갖다 가둬놓기 때문에 이 내적으로 육체적으로 뭐냐면 기가 센 거예요. 기가 세면 이제 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오화로 분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오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무오일주는 색정에 조심을 해야 된다. 색난, 색정.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무호일주간의 어떤 좀 고유한 특성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무호일주가 잘못 이 이성관계에 빠지게 되면 아주 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이 무호일주입니다. 편인인데 편인은 정인 편인이 좀 틀리죠. 편인은 색다른 사고방식이죠. 색다른 공부, 색다른 학문, 독특한 사고방식. 그러니까 이게 무호일주가 또 여기 또 이제 그 편인하고 정인하고 같이 깔았죠. 그러니까 이제 정편인인데 정편인이 지금 왕좌, 왕궁, 녹좌, 왕궁 이렇게 이제 갖고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호일주는 인성이라는 공부, 학원 능력이 우수하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된 일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100%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공부를 무조건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왜? 인성이 왕자, 왕궁, 녹자, 왕궁이라면 왕이라는 건 아주 최고의 어떤 그런 그 단계잖아요. 12운성상. 그러면 이 정도면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 공부도 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어떤 이런 걸로도 한다. 추진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무호일주가 돈을 벌면 많이 법니다. 무호일주가 직장에서 성공하면 끝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이 무호일주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기운을 이쪽 계통으로만 잘만 살리면 무호일주는 성공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성이 이제 정화 같은 경우에는 12운성상 이제 오를 보면 녹지가 되잖아요. 녹지. 녹지가 의미하는 여기 굉장히 좋은 거죠. 녹지. 이거는 이제 내가 성실히 일을 해서 돈도 받고 직위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녹좌 왕궁이라는 얘기는 인성이 이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무호일주 어머니는 아주 현출합니다. 현출해요. 예. 아주 왕성하고 그러한 부모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무호일주는 어머님의 어떤 영향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심하면 이제 어떤 마마보이적인 어떤 그런 특성은 나타날 수 있겠고 또 학업 능력이 당연히 우수하겠죠. 요 일지는 또 뭐냐면 그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 근데 배우자궁에 정인이 있죠.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배우자궁에 원래 배우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어머니가 어떻게 있냐? 녹자왕궁. 엄청나게 강하고 현출한 어떤 이미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고부간에. 시어머니와의 관계. 시어머니가 똑똑하고 현출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배우자궁에 있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그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 무호일주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겁재인데 겁재가 이제 겁재도 또 녹자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거죠. 겁재라는 거는 어거지로 돈을 끌어온다는 뜻이니까 재물 성취욕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비견겁재는 그 형제자매를 의미하잖아요. 형제자매는 어떻게 있습니까? 녹자 왕궁이죠. 녹자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돈도 받고 지위도 있고 이런 건데 왕궁이 있어 강해요. 그러니까 무호일주의 형제자매는 이런 정도의 형제자매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녹좌라는 거는 그 본인이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수성가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형제자매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형제자매하고는 뭐 좀 이렇게 잘 관계가 이렇게 매치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났으니까. 너무 잘나서. 형제자매는 괜찮고 뭐 잘났지만 나하고는 뭐 크게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거리감을 좀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인성하고 이제 여기 정인이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형제하고 이렇게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보면 뭐 형제자매를 좀 더 가까이 지장간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어떤 형제자매와는 좀 다툼이 있겠다. 이렇게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직업적성은 이렇게 가서 아까 제가 얘기한 업상대체가 이제
필요하다. 이 무호일주는 이런 직업을 가짐으로써 양인의 어떤 그런 흉포한 어떤 그런 그 뜻을 좀 제어 좀 하고 이제 액땜을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진시는 이제 간목병화 개수인데, 진시는 이제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얘기인데 적천수 진가론에 나오는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자연 법칙적으로 봤을 때 참 일간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천간, 그게 이제 간목병화 개수입니다. 무토는 큰 산이나 뭐 저기 초원이나 들판, 큰 들판을 의미하는 건데, 그 무토는 기본적으로 뭐 그 병화, 태양이 있어야 큰 산이 존재하죠. 그 의미를 발휘할 수도 있고 그 본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큰 산이 의미하는 거는 이런 초목을 갖다가 배양하는 역할, 길러내는 뭐 나무를 키우는 역할, 또 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야 이제 간목도 이제 크죠. 그리고 다 그 산에 있는 그 나무들이 크려면 비가 와야 되니까 개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토나 기토 일간은 진시는 다 똑같습니다. 갑병계가 있어야 이 무호일주가 좀 귀격사주가 됩니다. 귀격이라는 거는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식욕이 풍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좀 남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일을 직업을 갖고 뭐 이 정도 한다 그러면 갑병계가 다 갖춰지면 가능하다. 여기서 하나라도 좀 빠지면 좀 귀기는 좀 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요거 삼합하고 요건 이제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갑병계 한번 보시게 되면, 무토가 이제 이게 간목이 이제 있다. 을목은 좀 약하죠. 이 엄청나게 큰 산, 뭐 이제 큰 산 앞에 펼쳐져 있는 초목, 뭐 들판, 뭐 이런 건데, 을목은 약하고, 간목이 왔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무호일주가 1인이잖아요. 1인격. 1인을 얘가 이제 관성으로서, 그 편관으로서 제어를 해주는 거죠. 이거 지금 편관이잖아요, 편관. 편관이 이제 이렇게 요걸 이제 딱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호일주가 이렇게 갑을 만났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인이다. 그러면 갑목은 지금 인목 안에 또 갑이 있잖아요. 통근을 했죠. 진신은 통근을 해야 됩니다. 통근을 해야 진신의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 양인은 평가를 엄청나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양인의 어떤 좀 안 좋고 흉포한 어떤 그런 기운을 이 평관이 잡아주기 때문에, 다른 사주들은 평관이 좀 안 좋은 거, 나를 감시하고 나를 약하게 만드는 흉살인데, 양인만큼은 평관을 좋아합니다. 양인만큼은. 신강사주도 뭐 그 관을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신강하든 신약하든 어찌됐든 간에 이 무호일주 이 양인은 간목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왜? 양인을 갖다 눌러주기 때문에. 그리고 갑은 또 이제 관이잖아요. 이렇게 뜬다 그러면 이 무호일주는 이제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생활을 잘하는 무호일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찍 조직사회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목하고 병화죠. 이제 병화가 이제 왔다 그러면 뭐 정화 정도 와도 이제 뭐 괜찮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병화가 이제 맞는 거죠. 이 무토한테 필요한 거는 병화죠, 병화. 산은 태양이 있어야 산의 존재가 되고 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도 가두고 초목도 키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생기를 불어넣고 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태양이기 때문에 정화보다는 병화가 와야죠. 병화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이 인성이 이제 녹지 왕지에 있는 무호일주인데 이렇게 간다 그러면 공부를 딱 왔다 그러면 공부는 이건 정말 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공부를 잘한다.
통분을 하면 더 좋죠. 어차피 여기 통분이 또 이제 되어 있네요, 그죠? 이 병화가 온다 그러면 이 인성의 기운이 어릴 때부터 왕성해져서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무호일주다. 이렇게 돼서 무슨 연구 계통이나 또 아니면 직장생활에 들어가서도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 조직 내에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되는 그 사주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 일단은 무토는 일단 비를 맞아야 되겠죠. 산에 큰 산이 있는데 이것도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에. 조부적으로도 이 개수가 오면 이 무호일주는 조직사회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직사회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옵니다. 이렇게 뭐냐면 재성이 딱 갖춰지는 순간 재물력이 엄청 강하죠. 조직사회 직장생활 하면 큰 돈 모으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의 이렇게 구성되면 개인사업으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개인사업으로. 무호일주가 사실 조직사회랑 잘 안 맞거든요. 안 맞는데 이제 아까 이제 간목이 온다면 또 틀려지죠. 얘기가. 근데 어쨌든 개수가 왔다 그러면 이건 재성이기 때문에 이 재물 안 그래도 이 무호일주가 재물 욕심이 있습니다. 이 기토 이 겁재가 왕궁에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하거든요. 근데 또 이 개수가 왔다고 한다는 얘기는 직장 생활을 하기가 이거는 쉽지가 않죠. 개인 사업을 해야 하는 거죠. 무호일주 개인 사업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그 대부분이 천간에 다 이렇게 재성이 강하게 떠 있습니다. 무호일주가 돈 많이 벌었다. 천간을 보시면 당연히 여기는 재성이 딱 제대로 깔려 있던가 아니면 지지에 강하게 반합이 됐든 삼합이 됐든 수의 어떤 국을 형성한 그런 이제 그 사주가 돼야만 무호일주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무호 이제 그 왕지잖아요. 무호는 왕지인데 지금 이 오는 삼합으로 오면 인호술 그 삼합을 하죠. 인호술. 지금 무인은 12운명상 무토는 인에 뭐냐면 생지가 되죠. 그 다음에 무토는 술토에 12운명상 묘지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인호술 그 삼합을 합니다. 삼합. 여기 지금 생왕묘죠. 생왕묘 이거는 합작을 합니다. 합작. 지금 인호술 삼합하고 생왕묘 삼합을 이거는 이제 그 삼합의 운동 논리에 의해서 삼합은 이제 사회적인 그 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그 결합이 되면 같은 뜻으로 이제 묶이는 거거든요.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게 이제 삼합의 논리인데 무호가 이제 왕으로 굉장히 뭐냐면 강하게 있는데 무토가 만약에 인을 받다 대운이나 세운이나 이렇게 받다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생왕으로 같이 묶어서 나가죠.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또 탄력을 받는 거죠. 생은 또 후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무호일주가 이 인을 본다 그러면 나를 돕는 후원자도 만나서 이 무호일주 다운 어떤 그런 일들을 벌려나가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토를 만나 그러면 이게 묘가 되잖아요. 무호일주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술토를 만났다 그러면 이게 묘이기 때문에 왕성하게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갇혀서 아니면 일정한 바운드리 내에서 갇혀서 좀 답답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 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이 좀 막힐 수도 있겠다. 또 아니면 갇혀서 활동적으로 하지 않고 갇힌 상태에서 일정한 바운다리 일정한 지역 내에서 무호일주가
무오일주가 이런 그 왕한 어떤 기운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주 원국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원국에 이렇게 세 개가 다 이렇게 묶여 있으면 그건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다른 얘기.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무오일주가 지금 그 비견겁제하고 이제 겁제하고 편인정행이 있는데 지금 없는 게 뭐 재성 관성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없는 걸 끌어오는 걸 인종이라고 하죠. 인종. 인종이라고 하는데 이 인종을 잘 써야 됩니다. 인종을. 이 인종을 이렇게 이제 다른 데서 가르치는 분은 인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인종을 딱 끌어와서 무오일주가 이렇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가끔씩 있는데 그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무오일주 여기 지지시장 안에 관이 없죠. 그 다음에 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식상도 없죠. 이걸 이제 끌어오는데 그러면 관이면 지금 갑을 끌어옵니다. 을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갑오가 있지 을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갑을 끌어옵니다. 갑을. 그래서 이제 뭐 재성도 없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재성이면 수니까 임수하고 이제 개수가 있는데 그 임을 끌어와야죠. 그러면 임을. 재성은 임을 끌어오죠. 개수를 끌어오는. 왜냐면 개오라는 게 없잖아요. 개오. 임오가 있으니까 이게 끌어오는 겁니다. 뭐 식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인종이라는 거는 사주 원국에 재성이나 관성이나 식신이 있으면 인종을 하면 안 됩니다. 인종을 하면 안 돼요. 있기 때문에. 있을 때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그걸 겁법이라고 하는데, 겁법. 겁법이라는 건 바로 내려서 딱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갑인이다. 그러면, 갑인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내려서 보는 거죠. 갑인. 여기는 갑인 록이잖아요. 그러면, 관성이 녹지구나.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데 인종이라는 건 없는 걸 끌어오는 거거든요. 없는 걸 갖다 끌어와서, 뭐, 갑을 5에 맞춰가지고, 무슨 뭐, 갑오는 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오일주에 이걸 갖다가 이제 인종을 시켜서 그걸 일반화시키면, 그건 무오일주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인종은. 일주론 할 때 가능하면 인종을 인종 쪽으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인종이라는 거는 없을 때만 끌어와야 되는 거죠. 없는 걸 끌어와가지고 그 일주론에 일반화시키면 그거는 오류가 납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그래서 인종은 함부로 끌어와가지고 분석할 대상이 아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오늘 무오일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